최근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당뇨대란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고혈당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비만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과부하가 걸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다른 병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60% 정도는 당뇨병이 원인입니다. 숨어있는 환자까지 감안하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암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등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을 당뇨병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수십 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인슐린과 당뇨약을 매일 드셨는데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오랜 시간에 걸쳐 올바른 방식으로 바꾸시면서 최근에는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당뇨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을지 몰라 언제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오는 질환이어서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여 지금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실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으로 비만하거나 과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발생합니다. 반면에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말합니다. 가족력도 있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비만과 같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80%가 비만인입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은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커지는데요. 고도 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인보다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80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평소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 등으로 과도한 열량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 체중을 관리해야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 등 감미료를 이용해 강한 단맛을 내는 음식들은 당뇨병과 비만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찬 조리 시 설탕이나 물엿꿀 등은 소량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탕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해야 합니다. 현미 잡곡밥은 쌀밥보다 섬유질 함량이 많습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급격히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일부 막을 수 있어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초기 당뇨병 환자 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들이 적당량의 섬유질을 섭취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과 같은 신장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는 잡곡과 일부 채소류에 다량 함유된 칼륨의 과다 섭취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염분 섭취 제한과 함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소와 해조류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당질과 열량이 비교적 적어 공복감을 해소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에는 채소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호박, 당근, 연근, 도라지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김, 미역, 우무, 한천 등 해조류나 녹차, 홍차, 옥수수, 수염차 등의 달지 않은 차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 음식은 다이어트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이 높아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시간의 반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장시간의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체내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체내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발병할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스트레스가 당뇨병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만으로 당뇨병이 발병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여기에 유전적인 성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비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복식, 호흡 등 나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비만과 당뇨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즐기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은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혈당의 조절을 돕습니다. 이미 비만형 당뇨병이 있다면 체중 감량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운동은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60분가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테니스를 30분 정도 하는 유산소 운동이 바람직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운동의 빈도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근육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의 양을 증가시키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골격근 지수가 10% 늘어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이 11%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골격근 지수는 전체 몸 가운데 근육의 양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도록 저항을 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몸 안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 외에 근육의 양을 늘리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잠을 충분히 잡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7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모든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중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체중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열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물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쉬운 방법인데요. 물이 몸에서 포도당을 배출하는 걸 돕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면 혈당이 희석되고 혈당을 건강하게 낮출 수 있어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위에서 열거한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고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식은 건강식이라고 강조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당뇨 환자들은 치료 시작 시점이 너무 늦고 또한 치료 의지가 부족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소 내 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